오. 꿈나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유경TV 마이크로바이옴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건강에 좋은 기가 막힌 음료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음료를 10주 동안 꾸준히 먹었더니 몸의 염증이 확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세계 최고의 학술지에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으로 여러 번 선정된 덴마크 코펜하겐의 노마라는 레스토랑이 있거든요. 이게 자연주의 식당인데 이곳에서는 이 발효 음료를 활용해서 음식의 풍미를 높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떤 음식일까요? 바로 콤부차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도 이 콤부차 열풍이 불고 있는데 한 가지 단점이라면 꾸준히 매일 먹을수록 좋은데 이게 좀 비싸요. 그래서 오늘 오유경TV에서는 조금 더 저렴하게, 그런데 맛은 더 좋게, 또 프로바이오틱스도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건강한 콤부차 만드는 레시피를 여러분께 공개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콤부차는 효모와 초산균이라는 미생물이 협동해서 만들어내는 발효 음료입니다. 혹시 콤부차를 콤부라는 이름의 차로 알고 있지는 않으세요? 콤부차 자체가 하나의 단어입니다. 콤부차의 기본 재료는 홍차나 녹차 같은 찻잎과 설탕이에요. 이걸 스코비라고 하는 효모와 초산균이 섞인 미생물 공생체가 먹고 우리 몸에 좋은 초산과 생리활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미생물 자체도 프로바이오틱스 역할을 해서 장 건강에 좋다고 해요. 우리 집에서는 탄산음료 대신 콤부차를 만들어 먹는데요. 발효하면서 생기는 부드러운 탄산의 시원함에 맛과 향도 좋은 건강 음료랍니다. 만들기도 아주 쉬워요. 자, 그럼 만들어 볼게요. 2리터 발효조를 기준으로 준비물 먼저 말씀드릴게요. 2리터 발효를 하고 싶다면 조금 더 큰 2.2리터 유리병이 필요합니다. 병에는 미리 2리터에 해당하는 눈금을 마커펜으로 표시해 주세요. 나중에 2리터 맞추기가 편합니다. 먼지는 막고 공기는 잘 통하도록 면으로 된 천도 준비해 주세요. 콤부차 발효는 1차와 2차 발효로 나뉘는데요. 1차 발효에서는 홍차 5g 또는 티백 3개와 중요한 먹이가 되는 설탕 120g을 준비합니다. 미생물이 설탕을 먹으면서 발효하거든요. 발효 미생물 공생체인 스코비는 주변에 콤부차를 만드는 분이 있으면 얻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콤부차 스코비로 검색해서 또 쉽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병 하나에 1개가 필요합니다. 1차 발효를 10일에서 2주 정도 한 후에 2차 발효에는 추가로 맛있는 맛과 향을 낼 수 있는 과일, 또 밀봉이 잘 되는 1리터짜리 유리병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준비물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2.2리터 유리병, 1리터 밀폐용 유리병 2개, 순면 1000, 홍차 5g 또는 홍차 티백 3개, 설탕 120g, 스코비. 준비물은 아래 영상 설명란에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먼저 1차 발효를 해볼까요? 300ml의 뜨거운 물을 붓고 6, 7분간 홍차를 우려냅니다. 물이 아직 뜨거울 때 설탕 120g을 넣고 잘 녹여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상온의 물을 1리터 정도 부어줍니다. 물이 충분히 식은 후에 스코비 하나를 넣어주세요. 뜨거우면 발효 미생물이 죽어요. 하얀색의 젤리 같은 스코비는 사실 초산균이 만든 큰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코비와 함께 미생물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배양액 200에서 300ml를 추가로 넣어줍니다. 처음에 엄청난 숫자의 발효 미생물을 넣어주는 건데요. 이렇게 해야 잡균이 있어도 이것들을 몰아내고 발효가 순조롭게 일어납니다. 스코비 배양액까지 넣고 나면 다시 상온의 물을 앞에서 표시한 2리터 선까지 채워줍니다. 그리고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병 입구는 면천으로 밀봉하시면 됩니다. 산소가 잘 통해야 스코비 속 초산균이 초산 발효를 잘 하게 돼요. 발효 준비가 끝난 유리병은 직사광선을 피해서 상온에서 10일에서 2주 정도 1차 발효를 합니다.
밀폐된 찬장 안보다는 공기가 잘 통하는 부엌 선반 같은 곳 추천드려요. 발효가 되면서 액체 표면에 스코비가 자라고 액체 안에 작은 덩어리도 좀 보이고 할 거예요. 모두 정상 상태고요. 또 초산 발효가 되면서 시큼한 냄새가 날 거예요. 만약 시큼한 냄새가 아닌 다른 불쾌한 냄새가 난다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잘 발효된 콤부차는 반드시 시큼한 냄새가 나야 하니까요. 발효 기간은 원하시는 대로 조절하실 수 있어요. 보통 오래 발효할수록 넣어준 설탕이 고갈되면서 좀 더 시큼한 맛이 날 수 있습니다. 오래될수록 씌워지는 김치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1차 발효가 끝나면 추가로 당분이 많은 과일을 넣고 2차 발효를 합니다. 2차 발효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풍미와 탄산을 만들기 위해서죠. 안에 있는 효모가 과일의 당분을 먹고 이산화탄소를 만들거든요. 2차 발효는 완전 밀봉된 병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효모가 만든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달아나지 못하고 콤부차 안에서 녹아서 청량한 맛의 탄산음료로 변신합니다. 샴페인을 만드는 과정과 똑같죠. 그래서 2차 발효한 콤부차에는 1% 미만의 아주 적은 알코올이 들어있답니다. 이번에 저는 2차 발효에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볼 예정이에요. 먼저 레드향을 사용할 텐데요. 레드향 대신에 귤, 한라봉, 오렌지 등 거의 모든 귤 종류를 써서 콤부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스베리와 블루베리도 사용해 볼 거예요. 아주 다른 컬러와 풍미의 콤부차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레몬과 생강을 넣고 단맛이 적은 콤부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레몬 진저 콤부차가 되겠네요. 1차 발효가 끝나면 발효액 위로 다 자란 원판 모양의 스코비 젤리가 있을 거예요. 만약 다음 콤부차 발효에 바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스코비는 다른 깨끗한 병에 보관하세요. 이때 몇 가지 주의해야 되는데요. 먼저 스코비 젤리와 함께 200에서 300ml의 배양액도 같은 병에 보관합니다. 또 스코비는 산소가 없으면 힘들어하기 때문에 스코비를 보관하는 유리병은 면천으로 봉해서 공기가 통하는 상태로 직사광선을 피해 상온에서 보관합니다. 스코비를 여러 개 겹겹이 함께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스코비 호텔이라고 부른답니다. 오래 보관할 때는 가끔 스코비의 먹이가 되는 설탕을 조금씩 넣어주면 스코비가 호텔에서 더 잘 지낼 거예요. 이제 2차 발효를 해보죠. 호두알 2-3개 정도의 과일을 으깨거나 갈아서 1리터 유리병에 넣고 발효된 콤부차 액을 철망에 걸러서 넣고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2차 발효할 때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가 도망가지 않게 꼭 밀봉하고 발효합니다.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병 뚜껑까지 4cm 정도의 여유 공간을 꼭 두셔야 합니다. 당분이 있는 과일은 무엇이든지 각자 기호에 맞게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냉동 과일도 사용할 수 있고요. 레몬 진저 콤부차를 위해선 생강은 가늘게 채를 내주세요. 레몬즙과 함께 레몬 껍질을 간 제스트도 같이 넣어주면 좋습니다. 과일즙을 넣은 콤부차는 직사광선을 피해서 실내에서 하루에서 이틀 정도 두고 발효시킵니다. 자, 이제 끝! 며칠 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있는 건강음료 콤부차를 마실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콤부차가 완성이 됐습니다. 2차 발효가 끝났는데요. 4가지 과일을 활용해서 4가지 맛을 만들어 봤는데 색깔도 너무 예쁘죠? 자, 그럼 하나 따볼까요? 2차 발효를 끝냈는데 아마 탄산 소리가 퐁 하고 날 거예요. 오! 아, 소리가 제대로 나는 거 보니까 발효가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걸러야죠. 과일즙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차 거르는 곳에 걸러서 마시겠습니다. 소리까지 맛있어요. 자, 마셔볼게요. 일단 향기가 너무 좋아요.
이 탄산이 살아있으면서도 새콤달콤한 맛이 은은한 게 이 풍미가 정말 끝내줘요. 여러분 꼭 집에서 만들어서 꾸준히 드셔보세요. 자, 건강한 음료 콤부차 마이크로바이옴 식탁에서 오늘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